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같은 행락철 유람선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항해 중이던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멈추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9톤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불안에 떨던 승객 96명이 해경에 의해 긴급 구조됩니다. 항해 도중 유람선 엔진이 갑자기 멈추면서 1시간 동안 표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승객 141명을 태우고 가던 유람선이 기관 고장을 일으키며 멈춰섰습니다. 자, 하재가 좀 없느냐, 배? 에이드 통이라도 없느냐? 신화품 정급 아니소? 내님은 다 들이가지고 있어, 다 김먹을까? 그럼 4월? 5분에 했지, 5분에. 10월 4월 났어. 기관 고장으로 인한 유람선과 여객선 사고는 최근 5년 새 39건에 이릅니다. 특히 여객선과 달리 선령 제한이 없는 유람선은 고장이 더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잦은 기관 고장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선박 검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유람선의 경우 5년에 한 번 정기 검사와 매년 중간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사원 1명이 검사하는 선박 수가 연간 375척에 달하고 중간 검사는 육안으로만 배의 상태를 살핀 뒤 시운전을 해보는 선에서 그칩니다. 운항 중에 발생되는 경미한 기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선박 검사를 통해서 예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매년 검사 선박의 97% 이상이 단번에 합격 통보를 받지만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기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사들의 무리한 운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차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안 일대 유람선 운항을 관할하는 해경안전센터입니다. 지난달 29일 이 안전센터는 관내 유람선 선사에 오전 11시 이후 출항 통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시간으로 해상 기상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시 파고는 한 1.5m 정도였으나 오후에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유람선사가 출항 통제 조치를 전달받은 시각은 10시 40분. 그 뒤 선사는 10시 48분부터 출항 통제 2분 전인 10시 58분까지 10분 동안 3척의 유람선을 출항시켰습니다. 오후 기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걸 알면서 바다로 나간 겁니다. 결국 1시간 반 만에 파도는 2.3m까지 높아졌고 3척의 유람선은 정상 귀향하지 못한 채 다른 항으로 긴급 피항했습니다. 이제 이 파도를 3시간 두고 간 거죠. 갔다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땡 하고 여기다 통제 다 써버렸습니다. 지난 2013년 100여 명이 탄 유람선이 어선과 부딪혀 승객 28명이 다친 사고도 무리한 운항이 원인이었습니다. 국지성 안개로 시정거리가 20-30m에 불과한 상태에서 정상 항로를 이탈해 운항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목적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배를 타긴 하지만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죠. 혹시나 정말 만에 하나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남해안의 유람선 이용객은 한 해 100만 명. 선박에 대한 허술한 검사와 유람선의 무리한 운항으로 행락철 해상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다시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24살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오 씨는 어제 새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며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6%가 나와 음주 단속에 적발된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했다가 다시 차를 몰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부의 가을 관광 주간과 연계한 다채로운 주말 무료 행사를 진행합니다. 내원 자동차 야영장에서는 오늘 오후 통기타 공연 등이 열리고 오는 31일에는 가족영화관이 운영됩니다. 일요일마다 장당 계곡에서 열리는 생태 휴양 체험 행사도 무료로 진행됩니다. 환절기인 요즘 병원을 찾는 감기 환자가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목감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조한 공기 탓에 기도의 점막이 쉽게 마르기 때문입니다. 황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20대 여성은 요즘 아침마다 목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습니다. 목이 좀 아프고 칼칼하고 가래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래서 목이 좀 따끔따끔해서. 가을철에 걸리는 감기의 주된 증상으로 건조해진 날씨 탓이 큽니다. 촉촉한 점액으로 덮여 있어야 할 기도의 얇은 점막층이 쉽게 마르기 때문입니다. 점막층이 마르면 먼지나 세균 등을 걸러내지 못해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감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도 점막에 이제 활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다 과로 등으로 몸의 저항력이 떨어져 있을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쉽게 찾아옵니다. 특히 천식 환자는 요즘 같은 날씨에 기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목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면 실내 온도는 20도 안팎, 습도는 5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감기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입니다. 상강이 지나면 서리가 내리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진 가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내일부터는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쪽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가끔 구름이 끼겠지만 오전까지 내륙에 안개가 짙을 것으로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지역입니다. 현재 창원이 14도, 함안이 1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엔 25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내륙은 10도 이상 차이 나겠고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겠습니다. 한편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바람과 물결 모두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가을은 더욱 깊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환경산림과 안전관리 중점과제 3개 분야에서 최고 성적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일반행정과 문화여성 2개 분야는 보통인 나등급을, 복지사회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4개 분야에서는 최하위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행정자치부 등 28개 부처가 올해 2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남해군의 주소득작물인 마늘의 재배 면적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 이상 감소했습니다. 남해군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가에서 마늘 재배 면적을 줄이면서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은 755헥타르로 2010년 1200여 헥타르보다 37%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은 마늘 파종기와 수확기의 보급률을 2020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여 재배 면적 감소를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11개 이전 기관 가운데 아직 이전을 마무리하지 않은 3개 기관의 이전 시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혁신도시 LH 신청사 인근 건물을 빌려 오는 12월 일부 부서가 먼저 이전합니다. 주택관리공단은 올해 안에 청사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내년 6월 진주 신청사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